자, 키워드 14페이지 보세요. 자, 14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문서의 개념. 자, 문서의 본질이 그 형식주의가 있고 실질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주의는 그러니까 자기 명의는 제가 되지 않고 타인 명의는 제가 된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실질주의는 뭐냐면 진실을 쓴 경우는 제가 되지 않고 거짓말을 쓸 때 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게 원칙은 형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썼으면은 진실이건 허위건 무조건 제가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형 위조라고 해요. 형식을 어기는 위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반 위조죄예요. 위조죄. 형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 쓴 경우는 원칙은 벌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실질을 채택을 해서 자기 명의 권한이 있어도 거짓말일 때 처벌을 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 공문서, 진단서는 벌하는데 하나 벌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사문서입니다. 허위 사문서 확성진 벌하지 않습니다. 위조는 다 벌하고 사문서는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써 있고요. 자, 형법에 내용 써 있죠. 그래서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유형 위조를 위조로 벌하되 작성은 그 공문서, 진단서, 유가증권 벌하지만 사문서는 벌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서, 도화 요건이 뭐냐? 계속성, 증명성, 보장성이죠. 계속성. 자, 따라서 이제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고정된 상태로 계속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나 파일은 전기를 코드를 딱 빼면 없어버리잖아요. 계속성이 없으니까 문서나 도화가 아니다. 자, 담배값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KTNG가 만들었다는 증명성이 있죠. 그래서 계속성, 증명성, 보장성 다 있습니다. 도화로서 보호를 받는다. 자, 기타 문서 이제 보호되는 것도 쭉 나오고요. 자, 복사했을 때 그 유가증권은 복사하면 위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서는 복사해도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로 보호된다 그럼 틀린 말이었죠. 판례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 규정에 따라서 237조의 2 형법 규정에 따라서 문서로 본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망자 명의를 썼을 때가 쭉 나와요. 자, A가 이제 돌아가신 사망자예요. 사망자 이름을 갑이 썼단 말이에요. 문서에다가 A라고 썼습니다. 자, 위조가 되는 게 원칙.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거래처를 위해 썼을 때는 사망자 이름 써도 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인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썼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받고 썼다.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승낙을 받았어도 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A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땐 허락을 받았어도 제가 돼요. 이런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인감증명 위임장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놨습니다. 사망자 제가 된다. 뭐 생존일자, 사후일자 상관없다. 옛날 판례는 그게 생존일자일 때는 위조가 되고 사후일자는 위조가 안 된다 이런 판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판례가 전압으로 바뀌었죠. 2004년도에 바뀌면서 지금은 생존일자건 사후일자건 상관없이 죽은 사람 이름 쓰면 위조가 된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10년 넘었어요. 자, 거래사항이나 승낙을 받으면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생존의 중요한 문서라면은 승낙이 추정되어도 위조가 되는데 그런 문서가 인감증명 위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문서와 사문서. 자, 10지지문 대조표는 경찰관 명의죠. 공문서. 자, 주선양 총영사관. 선양은 중국 지역이죠.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영사관. 한국영사관은 공적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문서가 됩니다. 뭐 국립, 도립, 뭐 시립 전부 다 이제 공문서로 평가합니다. 근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이제 홍콩에서는 공문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문서로 취급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있어요. 자, 공무수탁 사인. 자, 공무원이 쓰는 거는 공문서. 이제 부탁을 받고 사인이 쓰는 거는 뭐냐 이거지. 근데 법에 따라 이제 공무원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뇌물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뇌물죄에서만 공무원 의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사인이 대행할 때 계약에 따른 대행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사적 사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공무를 계약으로 대행하는 경우는 전부 다 사문서가 된다. 공무원 법에 따라 의지가 되는 건 뇌물죄밖에 없다. 자, 세금 영수증, 검수 보고서, 선박 검사 증서, 수리 통보서 다 사문서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부 장관의 위탁을 받았으니까 계약했다는 대행으로서 사전자 기록이 됩니다. 공전자 기록이 아니고 사전자 기록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지자체장 위임을 받아서 만든 검사조서는 사문서예요. 사문서인데 지자체장 결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공적 부탁을 받고 쓴 건 사문서인데 여기 지자체장의 결재가 들어가면 공무원의 개입이 들어갔잖아요. 공문서가 됩니다. 결재 때문에. 자, 그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공사 병적 문서예요. 자,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인데 거기 사용 용도라는 사인이 쓰는 난으로서 사문서예요. 이렇게 공사 같이 있는 문서가 있다고. 자, 다 그런 내용들이죠. 뭐 전출희망난, 이혼 신청서, 진술자란 다 사문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사문서 위조 변조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서가 완성됐을 때 나오는 죄들이죠. 문서가 완성되지 않으면 문서죄 나오지 않고 보충적으로 서명 위조죄가 나오게 돼요. 자, 문서죄도 되고 서명 위조죄도 되고 두 개 다 되면 얘가 먼저 적용됩니다. 문서죄면 되고 불가벌 수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서 완성이 안 됐을 때 안에서 서명죄가 나올 수 있어요. 보충적으로. 그죠? 통화, 유가증권, 문서도와 서명 순서대로 쭉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문서 완성이 안 됐을 때 서명죄가 나온다 봅니다. 자, 문서 완성되면 문서죄예요. 완성이 안 되면 서명죄고. 자, 그다음에 사서증서는 사문서고 인증서는 공문서로 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자, 사문서 위조 변조. 자, 문서 위조죄는 이제 이사위패백 5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관을 갖췄다 그러면 위조가 되고,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위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서명하고 날인하고 두 개 다 있어야 문서로 인정되잖아요. 두 개 다 없으면 문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만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세모. 자, 이거는 이제 그 지문에 써주죠. 외관을 갖췄다. 그럼 위조가 된다. 오신결 정도가 된다.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위조가 안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외관을 갖췄다, 못 갖췄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 가명을 썼을 때 종례에 사용하던 가명을 썼으면은 남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가수 B. 이건 위조가 아니고 가수 해. 동일성이 오해할 정도라면 위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에 그 글자를 오래 붙였어요. 가짜 태어나죠? 그럼 이제 위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로 테두리 싹 지워서 복사하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복사하면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파트. 권한 없는 자의 위조 변조. 자, 그래서 이제 권한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위조 변조를 쭉 나눠서 봐야 돼요. 자, A가 회사고 갑이 대표이거나 지배인이다. 그럼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 있는 자가 만드는 거는 위조가 나올 수 없어요. 자, 다만 이제 대표로부터 권한을 또 포괄 위임받은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로부터 포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권한이 있지만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임의 대표로부터 다시 포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많은 거라고 했어요. 권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자, 회사로부터 권한받고 쓰는 건 위조가 안 된다. 근데 대표로부터 권한받은 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준법된 대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위조가 된다.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위임받은 그 금액이 나옵니다. 자, 매수 권한을 위임받고 높은 가격을 썼다. 자, A한테 이제 권한 위임을 받고 나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높은 가격을 쓰건 낮은 가격을 쓰건 제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위임받을 때 특정된 권한을 받았어요. 특정된 권한. 그래서 1억 한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특정된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억보다 높은 가격을 쓰면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위조가 성립을 하고 1억 한도 내라고 했으니까 낮은 가격 쓰는 거는 권한 넘어간 게 아니죠. 이때는 제가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특정된 경우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 자기 명의는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되지 않고 권한 남용은 권한 있는 거니까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연대보증인 허락받고 차주로 기입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연대보증인 허락했어요. 연대보증인과 차주는 그 책임이 똑같죠. 똑같은 책임이라서 차주로서도 괜찮은 거예요. 권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 계산서는 공급자 명의니까 자기 명의고요. 그 다음에 그 법무사 명의 서면도 자기 명의니까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위임 취지에 반하여 권한을 벗어났다. 그럼 제가 되겠죠. 자, 대표나 지배인이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권한이 제한돼 있었어요. 뭐 1억 한도 내에서 써라. 근데 그걸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억을 썼다. 그러면 위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나 지배인 나와도 제한된 권한 초과 넣으면 권한 위조가 되니까 꼭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공동대표 권한 줬는데 단독 대표로 쓰면 권한 넘어간 거예요. 자, 형식 대표 권한 넘어가면 제가 되고, 자,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에요. 권한이 있죠. 근데 교회를 탈퇴하면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조가 됩니다. 자, 수탁자 명의를 신탁자 써도 돼요? 써도 되죠. 명의 신탁 악정이 있으니까 써도 된다고. 근데 수탁자가 반대할 때는 쓰면 안 돼. 명의 대여가 처리된 거니까. 그래서 반대하는데도 썼다면 위조가 된다. 이거 수탁자랑 신탁자랑 비교해서 사기죄에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구하래. 자, 권한 없는 자의 변조. 자, 이제 변조는 뭐예요?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내용만 고친 거죠. 그래서 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했다. 타 명의자 합의 없이 변경했다. 이건 이제 명의자 둘이 있는 거예요. 자, 작성 명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타 명의자의 합의가 없다는 거는 명의자가 둘이라는 거죠. 둘. 명의자가 둘이면 서로 합의해서 고쳐야 돼요. 상대방 명의자의 허락이 없으면 그 사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도 다른 명의자를 그 허락 없으면 또 권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가 기재한 서명 거부 사유를 이사장이 삭제했다. 자, 이사장은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명 거부 사유라는 이사가 쓰는 거예요. 이사장은 전체 권한이 있지만 서명 거부 사유라는 이사한테 권한이 있다고. 명의자가 둘이라고 둘. 그래서 권한이 있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서명 거부 사유라는 이사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변조가 된다. 자,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판결 나왔죠. 자, 등기상 그 정보 증명서 하단에 열람일자를 지우고 복사하는 경우 이게 이제 변조가 된다. 자, 그걸 써보세요. 이 판례는 뭐 정말 잘 나오는 판례죠.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제 변조죄로 풉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왔다.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고 왔다. 그럼 이제 위조가 된다 풀어요. 동일성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위조가 된다 풉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또 변조로 풀어야 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볼게요. 자, 등기 날짜 증명란이 있는데 그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에요. 등본. 등본을 딱 뗐는데 그 요게 이제 그 등기소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발급된 날짜가 2023년 11월 11일이란 말이 빼빼로데이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고쳤어요. 10에 이걸 화이트로 지우고 20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내용 변경이죠? 변조. 날짜에서 새로운 증명력이 들어왔죠? 원래는 위조란 말이에요. 원래는 위조. 근데 발행자가 등기소로서 발행 명의가 바뀐 건 아니에요.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결국 변조가 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일상거래상 그 사용되는 박진호 통용 가명 쓴 거는 괜찮다. 변조 아니다. 그리고 을병 부탁을 받았으니까 허락받고 썼으니까 양해가 되고 구성유권 당성이 없으니까 제가 안 된다. 보고요. 자, 죄수 문제. 자, 유가증권은 장수 기준, 문서는 명의자 기준. 그리고 위조와 행사도 실경. 그리고 배임 그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와는 각 상경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위조하고 행사로서 사기죄를 범한 경우가 있고 위조와 행사를 했는데 배임죄를 범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위조죄와 행사죄는 이제 실경이잖아요. 실경. 근데 진짜처럼 행사하는 게 사기죄 기망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란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 근데도 판례는 이것도 실경, 이것도 실경으로 보죠.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고 보호법이 달라서 실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배임죄는 달라.
자, 위조와 행사는 행위가 두 개니까 실제 경합인데 요 배임행위 같은 경우는 위조 자체가 배임행위예요. 행사 자체가 배임행위라고. 그래서 위조와 행사 각각의 죄와 배임은 상경 됩니다. 이렇게 고팔립니다. 주의해야 되는 플랜이죠. 자, 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